안녕하세요. IMFTV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대출 규제가 나와서 대출의 전문가, 대한민국 1등 대출 레오 김은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지금부터 6억 넘는 대출은 절대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6월 27일 이후 계약하시는 분은 안 나오고요. 진짜 그 전에 나와요? 계약하신 분은 가능하죠. 계약이 중요한 거죠? 네, 계약 날짜.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계약서에 이제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아. 여기 밑에 보면 날짜 적혀 있어요. 맞아, 계약한 날? 네, 그리고 그날 계약금을 주셔야 돼요. 통장으로 보냈어야 됩니다. 뭐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 고가주택 시장은 끝난 건가요? 아니 근데 최근에 고가 주택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 뭐 보면 뭐 25억, 30억, 뭐 50억, 뭐 73억 이런 주택을 이제 계약서를 막 봤는데 그분들이 무주택자에서 가신 분들보다는 기존 주택을 팔고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6억보다는 더 대출을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6억밖에 안 되면 뭐또 거기에 맞춰서 갈아타기를 하지 않을까. 한동안은 조금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갈아타기 하고 싶은 분들은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러면 1주택자 갈아타기 위해서 네. 기존 집을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팔아야 되고 6개월 안에 전입이라서 네. 만약에 집을 못 팔거나 전입을 못 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대출금이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대출금 회수? 네, 회수. 그다음에? 그리고 뭐 3년 동안 이제 그 개인 대출을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주택 관련되는 거죠. 뭐 다른 대출은 뭐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대출, 뭐 사업자 대출,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네. 이런 건 되지만 네. 주택담보대출은 금지가 된다. 네. 회수되는 게 제일 무섭네요. 회수 그렇죠. 그리고 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입하는 거를 어떻게 모니터링해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이제 제출을 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은행에서도 뭐 계속해서 수시로? 전입세대 그러면, 열람원을 발급을 할 수는 있는데 어. 이제 그거는 아직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두고 될지 봐야죠. 모르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네. 비과세는 2년 거주하고 거주 의무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출 같은 경우는 1주택자 갈아타기는 몇 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 이런 건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어찌됐든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해라. 된다. 전입을 하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세입자를 두지 마라. 뭐 세입자를 이런 두지 뜻이죠. 말아라. 네, 갭 투자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살 집을 사는 사람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 대출 규제가 수도권 전체가 규제 대상이면 네. 대출 가능한 지역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방은 되나? 비수도권. 네, 그렇죠. 비수도권. 그러면 지방은 6억 이상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냥 LTV 시세대로 나오는 건데, 네. 뭐 지방에도 이제 비싼 집들이 있죠. 네. 나 지방은 또 같은 규제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아니에요. 지금 규제는 수도권. 수도권? 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중에서도 지금 경기도 안에서 평택이라든지 안 올랐던 지역은 조금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물론 6억 이제 이상은 그쵸, 받진 6억 이상의 않으니까. 대출이 집값이 6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 뭐 그게 그런 불안하고 게 좀 힘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세 갭 투자가 막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조건부 전세 대출을 완전 금지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가? 이게 조건부 전세 대출이 이제 뭐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뭐 예를 들면 집주인의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도 조건부 전세 대출인데 요번에 이제 전세 대출에서 조건부를 막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 네. 이전하면 사고 팔 그 그렇죠. 과정에서 매수매도 동시 진행권에 우리가 이제 매수매도 동시 진행하면서 세입자 맞추는 경우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전세 대출이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은행들이 자체 규정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 규정도 어려워 죽겠는데 자체 규정 자체 규정 그래가지고 이게 또 점점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어머 저기 은행은 저렇게 하네. 우리도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충성심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라 뭐 이런 그렇죠. 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가능하지 않은 조건들을 많이 넣으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매도 동시 진행은 뭐 당연히 안 안 되는 되고. 거고, 그리고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집을 샀어요. 네. 샀는데 전입까지 다 했어.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갑자기 뭐 발령가거나.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세입자를 두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까지는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겠다. 3개월은 살아라. 그렇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 대출을 안 된다. 네, 그리고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겠네. 그렇죠. 소유권 이전율 다 있으니까. 야, 이거는 신박한데요? 네, 그래서 원래 없었는데? 자체 규정. 근데 자체 이제 규정. 점점 은행들로 이제 확산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조건부 전세 대출을 완전 금지했는데 이제 매수 매도 때 전세 자금 안 되는데 내가 살다가 이제 갑자기 할 때 3개월이나 6개월은 살아야지만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세입자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청약이 당첨되신 분 수강생들이 많은데 분양 아파트 잔금도 안 된대요. 맞아요. 신축 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이 네. 이제 중단이 된 상태다 보니까 많이 어렵죠. 제일 타격이 메이플 자이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메이플 자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세대, 3,0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전세 네. 물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세입자를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문제라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세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모두 입주하시는 세입자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제 보증금이 또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안 받고 들어가는 분을 구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거주가 아닌 대출은 전부 차단됐다고 보면 되나요? 뭐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들어가 살아라. 근데 저는 이제 문정부 때도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다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임차인들 집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사나요? 그러니까요. 네. 전세로 사는데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가 지금 근데 원래 그렇긴 했는데 생활안정 자금도 1억 이하로 제한됐던데 네. 기존 집에서 대출을 내려고 했던 사람은 급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1억밖에 진짜 안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나 돈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1억밖에 안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집도 1억, 그렇죠. 10억짜리 집도 1억밖에 안 나온다.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얼마까지 나왔었나요? 생활안정 자금? 그냥 LTV까지 다 나왔죠. 100억짜리면 뭐 규제 지역일 테니까 50억. 50억. 네. 생활안정 자금이 네. 그렇게 나왔었군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막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돈 급하신 분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말 뭐가요? 문제. 이제 전세 퇴거 자금. 전세 퇴거 자금 이게 뭔가요? 답답해 죽겠는데 전세 어떡해요? 퇴거 자금은 뭐냐면 이제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네. 집을 하나 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세입자 보증금을 이제 끼고 전세 낀 집을 산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퇴거 자금 네.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매수할 때는 세입자가 있어서 대출을 못 받았으면 세입자 퇴거 자금으로 이때까지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 은행들이 좀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금융위에서는 전세 퇴거 자금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저도 했는데. 받았거든요. 근데 은행들은 지금 1억밖에 안 된다라는 은행도 있고, 원래 규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예, 원래 전세 퇴거 자금은 다주택자도 비율대로 전세 보증금 안에서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1억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좀 깨인 은행에서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약정서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약정서. 약정서가 역전세 반환 대출의 규정에 맞는 이제 약정서라고 하는데 그 역전세 반환 대출이 뭐 과거에 역전세 반환 대출 예. 이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근데 그 규정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뭐 세입자를 구해야 되고 본인이 들어가 살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출력해서 오셨습니다. 진짜. 이게 왜냐하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세 반환 대출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은 현재로서는 1억밖에 안 나오는 네, 1억밖에 안 나오고 어. 조만간 뭐 7월 중순 이후에는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정서가 나와야 일단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안 지금, 나왔고 네, 방송 8월에 중에는 지금 네. 할 때는 안 나오지만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오대출연구소 고정 댓글에 링크 해놓을 거거든요. 플러스 친구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문의할 때도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맞춰서 문의해 주셔야지 지금 너무 바쁘십니다. 진짜. 전세 퇴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정서가 안 들어가서 네. 그렇다.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언젠가는 해주겠죠. 이거를 뭐 완전 안 해준다 이렇게 되면 전세자금 나옵니다. 어떻게 제2의 예. 전세자기 나요. 그렇죠. 그 세입자들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하나 뭐가 나왔는데 신용대출로 이제 연소득 이내만 가능한가요? 마통도 사실상 막힌 건가요? 연소득 이내까지는 가능한 거죠. 가능하고 여기 안에 뭐 카드론도 들어간다는 얘기 있는데 이게 뭔 네, 얘기인가요? 그 이번에 이제 나온 규정에 규정에 또 있어요? 네, 카드론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DSR을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용대출 그것까지 안에도 들어가겠다. 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아. 장기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되는데 서민 금융 상품은 제외가 된다. 아. 예, 그래서 뭐 이런 약간의 규정이 또 나와 규정이 있어요. 있다. 네. 이런 규정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대외비라서 아, 제가 죄송해요. 대입이래요. 왜냐면 이게 은행에도 공문이 내려가는 게 있고 기존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네. 은행상 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40년 모기지는 못 쓰고 30년으로 줄었다고 하면 DSR은 더 빡세지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DSR은 소득 대비 대출을 받아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소득이 그대로인데 음. 예, DSR이 나빠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만기가 짧은 거예요. 만기. 근데 네. 아직 40년짜리 있다면서요? 40년은 있는데 네, 그분들은 6월 27일 전에 계약하신 아. 분만 그 40년을 쓸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다 30년.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줄어들었다고 가정하고 연봉 1억이었는데 최대 DSR로 얼마까지 가능했어요? 40년은?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보통 소득의 이제 7.4배 정도로 네. 되어 있는데 그게 금리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근데 네, 똑같다라고 있거든요. 치면은 뭐 차이가 많죠. 뭐 7억 정도 대출이 다 가능했다고 쳐요. 네, 근데 40년이면 그러면 근데 뭐 거의 30년이면 어떻게 1억 돼요? 가까이 정도 줄을 거로 줄어든다. 보이는데. 6억 정도. 그렇죠. 근데 그거는 6억에서 6억 5천 사이로 줄어든다. 네. 조금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DSR 안 맞는 분들은 30년인 은행도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40년 은행으로 많이 갔거든요. 맞아요. 소득이 없는 분은 네. 더 필요했는데 아예 상품이 없어졌네요. 6월 그쵸. 27일 전에는 가능하지만 네. 앞으로 규제가 더 강화된다면 어떤 게 또 생길까요? 뭐 이제는 LTV를 더 낮춘다라는 아. 할 수는 있죠. 뭐 6억으로 제한했는데 뭐 6억인데 뭐 LTV 낮춰도 낮춰도 그쵸. 그거 그럼 뭐 그렇긴 5억 한데. 뭐 이렇게 낮추거나 어.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도 원래 5억이었는데 4억으로 4억으로 낮췄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 1억처럼 뭐 주택자금 대출 1억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이렇게 있는 줄어들 거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그 대출 금지 이렇게 대출 나올 금지.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대환이 금지돼 있죠. 대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막 금지를 해버리면 금지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 대환이라는 건 기존 대출의 고금리를 네.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 바꾸고 싶은 거 있었는데 이번에 막혀가지고 네. 진짜 너무 속상해요. 아니 이게 진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본인이 너무 고금리를 쓰고 있는데 저금리 은행으로 갈아탄다 하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 1억 이 규제에 아예 묶여가지고 묶여서 못하네요. 네, 못 간다는 거예요. 뭐 아. 가려면 1억만 해라. 아니면 자행대환. 그러니까 해당 은행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쓰고 계시면 신한은행 상품 중에 하나로 바꿔라. 이런 건데 그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잡아놓은 물고기에 뭐 먹이를 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낮은 금리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리 제일 싼 거 알고 싶다면요. 네오대출연구소에 문의하시면 금리 제일 싼 걸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기 좀 제발 끊어주세요. 계속 연락 옵니다. 아주.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힘들어요 요새. 대출 규제만 나오면 네오님 네. 외칠 수밖에 없어요. 아니 6월 27일 날은 진짜. 제가 너무 바빴어요. 왜냐면 사실
그날 저도 막 방송도 하고 싶고, 못하고 막 글도 있구나. 올리고 싶고 막 이러는데 항상 규제가 나오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분들이 너무 있어가지고 많은 막 거예요. 전화하고. 그렇죠. 빨리 은행에 달려가라. 은행을 빨리 어떻게 가셔라. 막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안정화 됐기 때문에 이제 방송도 아니 찍고. 정말 부탁드려서 왔는데 저희 지인이 이제 레오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하는데 레오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막 그 네. 정도로 저희가 배려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뭐 보증 비율을 80%로 축소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전체 대출?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면서 나한테 무슨 피해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 뭐 피해가 없지는 않은데 네. 이게 사실 은행과 전세대출 보증기관, 이 전세대출은 이제 보증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 보증기관과 은행과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보증기관에서 우리 보증기관이라고 하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맞아요. 그다음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보증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서 100%를 물어줬단 말이에요. 100%를 예, 전세 뭐 사기가 난다거나 그렇죠. 예, 대출금이 뛰었어, 뭐 시세가 떨어졌어, 뭐 이렇게 해도 100%를 다 은행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 날 게 없잖아. 예, 그러면 심사를 그냥 물론 안 하진 않지만 아주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규정에만 맞춰서 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80%만 물어준다. 그러면 20%를 떼일 수 있어. 잘못 나갔다가는 떼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은행에서는? 전세 대출을 줄일 것 같은데? 어떤 은행은 전산을 막 넣어봤던 우리가 규정 있잖아요. 네. 80% 보증금의 80%에 얼마 뭐 이렇게 해주는데 생각보다 한도가 지금 안 나오는 은행도 어머머. 있고, 그리고 20%를 신용을 거기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훅 신용이 이거 지금 나쁘거나. 심각한 거네. 네, 나 몰랐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해도 우리가 전세 금리가 몇 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높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문제네요. 그런데 저희는 1금융권을 하고 있는데 2금융권도 그러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뉴스에서 계속 뭐 사업자 대출, 뭐 P2P, 대부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 기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당하게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네, 사업하려고 대출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받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런 또 거는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매매 매매를 사업자로서 하려는 사업자니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썼다거나 하시면 뭐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뭐 은행에서는 별말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은행에서 매매 사업자는 이제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언지를 주는 이제 그런 은행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정책자금 대출 한도까지 줄었어요. 네. 정말 정책자금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좀 놀랐는데 이거 남는 방법 없나요? 이거 정책자금 이제 끝난 건가요? 정책자금 대출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거나 하면 좀 더 까다롭게 보기도 했었고, 맞아요. 또 뭐 맞아요. 줄였다가 또 다시 늘렸다가 이거 뭐 음.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금방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상황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속상하죠. 특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 주택 시세도 낮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한도가 줄어서 이용이 좀 어려운 분들이 좀 계시고요.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줄었잖아요. 줄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 5억에서 4억으로 줄다 보니까 아이 낳아서 뭐 이렇게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아이 낳는 그런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아이도 많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여파는 아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일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시 원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요즘 네. 경락대출이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락대출도 지금 말했던 규제하고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건가요? 그럼요.
아니 원래 경매 대출은 어.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오. 우리의 개인 대출하고 똑같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헉, 경매는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물론 경매 중에 좀 특이한 상품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런 대출들은 거의 사업자 대출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규제가 나온 거는 개인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음. 개인 대출은 똑같이 적용을 적용받는다. 만약에 네. 대출 내서 6개월 안에 전입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죠. 개인 네. 대출로 받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대출 내서 전세입자 받는 것도 조건부 똑같고. 전세 대출 네. 규제 받는다. 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경매에서도 사업자 대출 정당하게 매매 사업자 대출은 아직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출 금액이 나오나요? 감정가 우리가 보통 이제 감정가나 KB 시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뭐 빌라 같은 경우는 또 시세가 없으니까 네, 감정가로 해서 음. 감정가의 이제 60%가 기본이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방을 하나 빼는 게 매매 사업자의 대출 한도예요. 근데 나는 방을 빼기가 싫다. 왜냐면 서울에서 방을 빼면 5,500이잖아요. 최우선 변제군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공제가 뭔가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냥 외우세요. 서울 5,500. 그거 모르면 경매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경매하시는 자꾸. 분들 중에서도 방공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일단 서울 5,500, 그 외 지역, 뭐 수도권 4,800을 이제 공제를 하는데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금을 이제 최대한으로 적게 드리기 위해서 그 돈도 대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감정가 60. 60%는 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네, 어렵습니다. 규제 지역은 어렵고요. 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레오님 모셔가지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별 대책 말씀을요? 때도 꼭 나와주셔서 아유, 다음 대책이 안 안 나왔으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네오대출연구소도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